저는 정국화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죠.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벌써 30년 넘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국물 우리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공기와 섞인 진한 사골 냄새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 냄새에도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죠. 첫 손님은 역시 건설 현장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늘 고마운 분들이에요.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이게 저희 집 단골 메뉴죠.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김 반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정말 국밥국자로 다 퍼다 준 것 같다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는 손님들 배 채우는 일만 30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라고 저보다 1살 많으시죠. 국화야, 너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혼자 살기 힘들지 않니? 할머니가 국밥을 후루룩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요 아직 팔팔합니다. 저는 웃어넘겼지만 가슴 한편이 뜨끔했어요. 요즘 유독 혼자라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오후 2시쯤 되니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죠.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런 오후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의 연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주름살도 깊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딸 하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가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괜찮다. 바쁜 걸 어떡해.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모녀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나 싶더라고요. 하영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를 챙기고 싶어도 못 챙기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요가원 전단지를 주고 가셨어요. 사장님도 좀 운동하세요. 몸이 굳어서야 되겠어요? 저는 전단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요가라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요가를 하겠어요. 하지만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쯤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주 토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요가원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향긋한 아로마 냄새가 났어요. 국밥 냄새만 맡던 제가 이런 향기로운 곳에 와 있다니 신기했죠. 어머, 국화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 오미자였어요.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저와는 정반대더라고요. 미자야, 너 여기서 뭐 해? 나 여기서 요가 가르쳐. 시니어 요가반 말이야. 미자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웠어요. 미자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도 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미자와 커피를 마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쿠키를 만나다니. 돌아보니 윤태식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화예요. 쿠키가 아니라. 아, 그렇지. 국화. 미안하네. 태식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잘 알던 분이 제 이름을 헷갈릴 리 없거든요. 선생님도 요가하세요? 아내가 하라고 해서 왔는데 영 어색하네.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미자가 먼저 자리를 뜨고 저와 태식만 남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앉아있다가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화, 너는 아직도 국화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국화꽃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존댓말로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시니 더 어색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는 정말 예뻤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태식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과거 어딘가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뭔가 불편했지만 예의상 웃어넘겼죠. 선생님, 농담이 심하세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태식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 뭔가 이상하네. 요즘 가끔 이래. 저는 태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학교에서 위엄있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허약해 보이더라고요. 동시에 자존심 강한 태도는 그대로여서 더욱 안타까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태식 생각을 했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름을 헷갈리고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말을 하고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고 이런 증상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비슷했거든요.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매 초기였어요. 혹시 태식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태식의 너는 아직도 국화꽃 같구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요가를 시작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자가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국화야, 요가 어때? 재미있지? 응, 생각보다 좋더라. 저는 미자에게 차를 내어주며 앉았어요.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국화야. 미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면 어떨까? 즐긴다니 뭐? 연애 말이야. 저는 차를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연애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자야, 나이 먹고 무슨 연애야?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요즘은 시니어들도 많이 하던데.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하트 모양 아이콘이 있는 앱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데이팅 앱이야. 시니어 전용으로 나온 거래. 저는 미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자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너도 외롭잖아. 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더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런 걸 할 나이도 아니고요. 절대 안 해. 그런 거 하다가 사기꾼이나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해. 요즘은 검증도 잘 되어 있어. 그리고 만나기 전에 충분히 대화해보고 만나는 거야. 미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죠. 그런 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딸 하영이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가웠는데 하영이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요가 그만 다니세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들어서 요가원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어울린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운동 하나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난 그냥 운동하는 거야. 남자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뭐야? 윤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엄마랑 커피 마셨다면서요. 하영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지 벌써 소문이 다 돌았더라고요. 하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미 결혼해서 아빠랑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뭔 짓이에요? 하영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뭔 짓을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운동 하나 하는 것뿐인데. 하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 그 순간 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면 어떨까?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 안 될까요? 홧김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그 앤 말이야. 어? 마음 바뀌었어? 한 번만 해볼까 해서.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밤 미자가 와서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어요. 프로필을 만드는데 사진부터 막막하더라고요. 뭘 써야 해? 그냥 솔직하게 써.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것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닉네임을 국밥꼬치라고 지었어요. 제 인생을 표현한 것 같아서 자조적이지만 솔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소개란에는 혼자 대게 못 먹는 사람 환영합니다라고 썼어요. 정말 혼자서는 대게를 먹기 어려우니까 솔직한 말이었죠. 프로필을 완성하고 나니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앱을 깐 지 사흘째 되던 날 누군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송신자는 바다남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65세,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답장을 어떻게 써? 그냥 인사하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니야.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바다남자는 강현우라는 분이었는데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국밥꽃님은 정말 국밥집을 하세요? 네, 30년째 하고 있어요. 바다남자님은 왜 그런 닉네임을 쓰세요? 젊었을 때 배를 탔었어요.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았거든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현우가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메시지로 대화하는 건 괜찮았는데 직접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시내 카페로 정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당일 저는 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헤맸어요. 너무 꾸미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평상복을 입고 가기에는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으니 기분도 좋았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나이는 제보다 어렸지만 성숙해 보였습니다. 국밥꽃님이시죠? 강현우입니다. 현우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국화입니다. 저희는 카페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현우가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 주었어요. 국밥집을 30년이나 하셨다니 대단하세요. 별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이죠.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 국밥을 잘 못 먹어요. 대신 국화꽃은 좋아합니다. 현우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찬이세요. 진심입니다. 국화꽃은 늦가을에 피잖아요. 추위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저는 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 저를 이렇게 표현해주다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터득한 건데 너무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작은 무역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니 신선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현우와 만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요가원에서 태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너는 누구지? 태식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예요, 국화. 정국화. 아, 국화구나. 그래, 국화. 태식은 그제야 제대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흐릿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집에 없더라고. 태식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을 찾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남편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돌아오실 거예요. 그럴까? 태식이 어린아이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한때는 학교에서 위험 있던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태식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국화야, 너 소설 쓰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작문을 잘 써서 선생님들이 문학을 전공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상 취업을 해야 했고 그 꿈은 묻어둔 지 오래였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 너 정말 글 잘 썼어. 그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칭찬했거든. 태식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마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묻어둔 꿈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있다니.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할 수 있어. 태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제 꿈을 응원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태식의 표정이 다시 흐려졌어요. 제 손을 놓으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태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도 외롭고 힘들 텐데 저에게는 용기를 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는 계속 태식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현우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죠. 두 사람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태식은 과거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현우는 지금의 저를 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현우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더 편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선택했어요. 바다를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바다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현우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옆모습이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국화 씨는 왜 국밥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생계를 위해 시작한 거죠. 그럼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나요? 현우의 질문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태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소설 쓰고 싶다던 어릴 적 꿈 말이에요. 글쓰기요. 어릴 때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현우도 태식처럼 저를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응원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식은 과거의 저를 기억하며 응원하는 거였고 현우는 미래의 저를 그리며 응원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우에게 점점 끌리고 있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 딸 하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면서요? 응, 가끔 친구도 만나고 그래. 남자친구요? 하영이의 목소리에 비난하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나이 생각하세요. 이상한 소문 나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조차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현우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현우가 30분이나 늦었습니다. 평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했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현우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사업가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세요? 사업을 했던 건 맞는데 작년에 망했어요. 지금은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현우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였잖아요. 저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도 거짓말은 알아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국화 씨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어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고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만난 게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국화 씨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현우를 쳐다봤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실망스럽긴 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결국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우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며칠 후 요가원에서 태식을 만났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있었어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국화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어제도 봤잖아요. 그랬나? 요즘 기억이 자꾸 날아가네. 태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 병원에는 다니세요? 응, 다녀. 하지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태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태식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국화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네. 나 젊었을 때도 너를 좋아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선생님 무슨. 진짜야. 그때는 선생님이어서 말 못했는데 지금은 다 늙었으니까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태식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태식이 제 손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잠깐 후 그의 표정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에 어떻게 가야 하지? 태식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또렷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어요. 결국 태식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모셔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현우의 거짓말과 태식의 고백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두 남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현우의 고백 후 일주일 정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저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입에서 제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화 씨가 남자친구 생겼다더라.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참. 국밥집에 오는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영이는 더 심했어요. 다시 찾아와서는 아예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창피한 짓 안 했어. 이 나이에 연애가 창피한 짓 아니고 뭐예요? 하영이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연애가 창피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다고.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이에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하영이는 끝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더 지나자 미자가 찾아왔어요. 국화야, 너 요즘 왜 그래? 연락도 안 받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게 뭐 대수야? 내 인생을 내가 한 번이라도 즐겨야 하지 않겠니? 미자의 말에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정말 제 인생을 제가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살았지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없었어요. 미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가는 대로 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미자의 조언에 저는 용기를 냈어요. 현우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만날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희는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국화 씨 연락 안 주셔서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거짓말한 건 실망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요. 이번에는 서로 솔직하게.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태식 문제는 또 달랐어요. 며칠 후 태식의 아들이 국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져서요. 그러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태식이 요양원에 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요. 태식이 떠나는 날 저는 국화꽃 한 다발을 사서 요양원으로 갔어요. 태식은 그날 유독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국화야, 고마워. 꽃까지 사왔네. 선생님, 요양원에서도 건강하세요. 나 곧 다 잊어버릴 거야. 너도 우리 추억도. 태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할 테니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였거든요. 태식이 요양원에 간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현우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 국밥집에도 자주 와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요. 처음에는 국밥을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끓인 국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국화씨 국밥을 먹으니까 입맛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현우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영이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예전보다는 덜 반대했어요. 아마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심하세요. 알아, 걱정하지 마. 어느 가을 오후 현우와 국밥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심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정말 예쁘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국화씨를 닮았어요. 늦가을에 피는 꽃이지만 가장 아름답잖아요. 현우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현우 씨, 저는 평생 국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평범하고 소박하고. 이제는 다르잖아요. 꽃향기도 맡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네요. 내 인생이 늘 국밥 같았는데 이제는 꽃향기도 맡아보고 싶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국화 씨, 저는 국화꽃을 존중하듯 당신을 존중할게요. 함께 늙어가요. 고마워요. 저는 현우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식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요양원으로 갔어요. 태식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는 걸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저를 알아보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화야 왔구나. 고마워. 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현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해 보여. 네, 감사해요. 태식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요양원 정원에도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참 예쁘지? 늦가을에 피는 꽃이라 더 소중해. 저는 태식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사랑은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국화꽃처럼 늦가을에도 아름답게 필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어요. 국화씨, 우리도 국화꽃처럼 늦었지만 아름답게 피어보죠. 네, 그래요. 저는 현우의 말에 동의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았거든요. 국밥집으로 돌아와 국화꽃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정말 젊은 날의 전유물이 아니야. 국화꽃은 늦가을에도 핀다. 그렇게 저의 늦깊이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오랜 겨울을 지나 다시 피어난 꽃처럼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웹드라마 늦깎이 사랑, 국화꽃 필 무렵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대 공감 드라마였습니다.